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기를 만드는데 독일은 나라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단 한 번도 적군을 향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비극적인 군사적 낭비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승자와 패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 낭비와 잘못된 판단이 숨어있죠. 독일의 초대형 열차포 구스타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스타프는 단순한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였거든요. 1930년대 후반 히틀러는 프랑스의 마지노 방어선을 돌파할 무기를 원했습니다.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콘크리트 요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 말이죠. 그래서 크루프사에 특별 주문을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포를 만들어 달라고요? 크루프사는 독일 최대의 무기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진 무기의 크기는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스타프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신 길이만 무려 32m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죠. 포탄의 구경은 800mm, 그러니까 포탄 지름이 80cm였습니다. 포탄 하나의 무게가 7톤이 넘었거든요. 성인 남성 100명을 합쳐도 이 포탄 하나보다 가볍습니다. 사거리는 약 47km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포탄이 수원까지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포탄 한 발이 지면에 착탄하면 깊이 30m짜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콘크리트 벙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무게는요? 전체 무게가 1350톤이었습니다. 이 무게를 버티기 위해 특수 이중철로를 깔아야 했죠. 일반 기차철로 2개를 나란히 붙여도 모자랐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인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작 기간만 4년이 걸렸습니다. 1937년에 설계를 시작해 1941년에야 완성됐죠. 제작에 투입된 기술자와 노동자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최고 기술자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전차 수백 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을 실전에서 활약한 무기에 썼다면 전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운반 문제도 엄청났습니다. 구스타프는 철로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는 이 무게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것도 특수 제작된 이중철로가 필요했죠. 구스타프가 이동하려면 먼저 특수철로 공사팀이 선발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조립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구스타프를 전투기치에 배치하는 데만 최소 3주가 걸렸거든요. 수천 명의 병사와 기술자가 동원돼서 부품을 하나씩 조립해야 했습니다. 이걸 조립하고 있는 동안 적군이 진격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배치될 때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스타프를 보호하기 위해 대공포부대, 경비병력,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최소 4,000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대포를 운용하는데 사단급 병력이 투입된 셈이죠. 게다가 발사 한 번에 포신 마모가 심해서 100발 정도 발사하면 포신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포신 교체 비용도 엄청났거든요. 이제 실전 투입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구스타프가 실제 전투에 사용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1942년 소련의 세바스토폴 요새 공략 작전이었죠. 크림반도에 있는 이 소련 요새는 독일군이 수개월째 공략에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히틀러가 구스타프를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바스토폴로 구스타프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작전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철로를 이동하면서 교량을 강화하고 터널을 확장하고 철로를 새로 깔았습니다. 이 이동작전에만 수개월이 걸렸죠. 드디어 구스타프가 세바스토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치는데 또 3주가 걸렸습니다. 총 48발의 포탄을 발사했죠. 일부 요새는 실제로 파괴됐습니다. 해수면 아래 30m에 있던 소련군 탄약고도 명중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결국 구스타프 없이도 함락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독일 지상군과 공군의 공세가 더 결정적이었거든요. 구스타프가 기여한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바스토폴 이후 구스타프는 더 이상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됐죠.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진압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봉기가 너무 빨리 진압돼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독일군은 구스타프를 자폭시켰습니다. 소련군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수천 명의 인력과 수억 달러의 비용. 4년의 제작 기간이 들어간 무기의 최후치고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스타프의 실패는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실패였죠.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최강의 무기였지만 전쟁의 실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에 설계할 때는 마지노 방어선처럼 고정된 요새를 파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달랐습니다. 전차와 기동 전술이 전장을 지배했죠. 빠르게 움직이는 전선에서 3주나 걸려 조립해야 하는 무기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구스타프 외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마우스라는 초대형 전차도 있었거든요. 무게 188톤의 이 전차는 너무 무거워서 교량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강바닥으로 걸어가야 했죠. 실전에 투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호르텐 HO229라는 스텔스 폭격기 프로토타입도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선 기술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실전 배치는 불가능했죠. 반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실용적인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램포 셔먼 전차는 구스타프보다 훨씬 작고 약했지만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수천 대를 만들어 전장에 투입하는 전략이 먹혔습니다. 전쟁은 최강의 무기 하나보다 충분히 좋은 무기 수천 개가 이깁니다. 독일은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스타프는 기술의 승리이자 전략의 패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포였지만 전쟁이 미친 영향은 그 크기에 비해 너무나 미미했죠. 수천 명의 인력, 수억 달러의 비용, 4년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단 48발의 포탄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스타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것. 완벽하다고 유용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상황에 맞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역사는 늘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성이, 거대함보다 기동성이, 한 번의 완벽함보다 반복 가능한 충분함이 결국 이긴다는 걸요. 오늘 구스타프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역사 속 잊혀진 무기들의 이야기 다음에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